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정말 난리가 났다 싶을 정도로 이 정도 추세라면 정말 11월은 대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변의 타임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롱텀, 길게 가져가는 그냥 고래임줄 같은 질기고 질긴, 절대 끊어지지 않을 듯한 기세를 가지고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튼 이번 주말을 마감하고 다음 주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극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미국 국채 얘기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비농업 부분에서 전달보다 1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발표와 함께 일종의 이것도 고용 쇼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영향 때문에 국채금리가 살짝 저공 비행을 하는 듯 하더니만 이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위축됐다는 자체 평가가 꼬리표를 달기 시작하자마자 0.8% 정도 하락하던 2년물 국채금리 다시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되치기도 이런 되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심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새벽의 모습은 완전히 이런 기후를 쫙 깔아버리는 상승세도 이런 상승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채금리가 정말 이거 미쳤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법하게 무진장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년물은 4.3%를 이미 넘어서 버렸고 허들도 그냥 훌쩍훌쩍 넘어서고 있죠.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한국 금리시장은 그대로 직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미치도록 흔들리는 삽시간에 엄청난 금융여파를 맞는 거 당연한 일인 거고요. 가뜩이나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미국채 10년물이 올라서고 있다는 거, 지금 대출받은 수요들이 가장 두근두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이번 달 주담대 금리 역시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물 미국 국채 고용 쇼크 영향받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벚꽃을 피우고 있는 때 아닌 겨울로 가는 시점에서 개화기를 맞이하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어제는 거의 폭락에 가깝게 나스닥이 떨어지더니만 2%가 넘게 떨어졌었죠. 근데 회복 궤적은 그리 반등에 가까운 수치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보합에 가깝게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분위기가 쎄한 건 국채 시장이 강해지면 당연히 반작용으로 주식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림을 고스란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계속해서 국채금리는 극강으로 올라가는 현상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거든. 실업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이고, 소비 지출 역시도 선순환되는 부분이 크고, 무역도 수출 부분에서 성장률이 2%대를 넘어가는 수치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물가라. 물가 지표가 2%대로 가는 신호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되는 미국 내 물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체감 물가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거리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대선으로 인한 미국 정치 지형도가 변화가 되면 물가 지표는 다시 거꾸로 가는 시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 지형도 역시 급변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 시장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2,500선으로 밀렸고, 여전히 매도세는 외국인 매도 폭은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추세고, 기관이 많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한국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 요동의 궤적은 고스란히 하향세로 밀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중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추가로 11월, 12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로 갈수록 반대적으로 국채금리는 더욱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거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죠.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국채금리도 당연히 동반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한국에서도 기준금리 내렸는데 시중은행 금리 올라가듯이 성격은 물론 달라요. 액면으로 보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초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준이 안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야. 자칫 달러 약세로 돌아설 위험도 있지만 국채 시장에서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국채 발행이 가능해지거든. 아마도 다음 주 미국 정치 지형도가 변화가 되면 이런 속도는 급가속을 밟게 될 거고 12월 기준금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유동성 확대가 극강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 무진장 헬리콥터에서 뿌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가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다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악재 중에 악재를 만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금리 부분에선 미국 국채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기존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은 더욱 금리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높아지고, 이건 시중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금리 부분에 대해서 미국발 금리 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건데 그냥 고스란히 예금이자 낮추고 대출이자 높이는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지는 거죠. 예대 마진, 결국 은행이 수익을 극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추세로 가게 될 가능성 높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의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규제로 인해서 막혔던 부분이 대외 요인에 의해서 더 꽉 막혀가는 양상으로 가게 될 전망이 높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묶여버린 거. 일시적인 대출 규제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가 줄어버린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물가 부분에선 체감도가 미국발 초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니 물가도 들썩들썩 같이 가는 양상인데 한국도 2%대 물가 지표로 간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금리가 들썩이고 환율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물가 지표도 다시 유턴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물가 지표에 대해서 최근에 고용 지표보다 더 신경을 쓰는 건 이런 위험 요소가 쫙 깔려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 말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물가 부분에서의 지표 상향화, 무진장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생필품 가격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정도로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는데 수억, 아니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연봉 맞벌이로 2억 하는 부부가 대출 적정선이 한 3억 정도로 하죠. 근데 보통 5억에서 8억까지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소비 여력이 생기겠냐고.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물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무작정 직진을 해봤자 집값이 자기가 매수한 가격선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 오히려 몇 배 정도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선 아예 매수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서울 아파트 매매가 2012건에 그치는 10개월 만에 최저건을 기록하는 9월 거래량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소비 여력이 완전히 그렇게 상태인데 무조건 추가 금리 인하해야 아파트 거래가 살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 내릴수록 시중은행 금리는 더 올라가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히 시중은행이 미국발 금리 현상의 피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아주 빡빡한 아파트 거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될 건데 지금 인천이 아주 심상치 않은 양상 보이고 있죠.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본격적인 하락장에서는 인천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전형적인 양상 아니었습니까? 원도심에서도 미추홀, 남동구 쪽 매매가도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천이 이렇게 저공비행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도권, 경기권 권역은 엄청나게 후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 당연한 수순이고 본격적인 하락 장세에 접어든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거래 양상을 보면 역시 송도가 휘청거리는 모습 보이죠.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0평대 6억이 빠지는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거래가 고스란히 나오는 거고, 지난번 하락 시기와는 달리 좀 전에 말씀드린 원도심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거, 남동구, 부평구 3억 이상이 빠지는 하락 거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평에서 3억 거래도 튀어나오고 있죠. 이처럼 인천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경기권 역시도 인천보다 더 심각한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아이파크 거의 7억이 빠지는 거래, 13억에서 6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평수가 38평, 선호도가 높은 평수인데도 이런 반토막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구리시 역시도 금호 베스트빌 13억에서 9억으로 떨어져서 거의 5억에 가까운 하락세. 화성시 동탄역 시범 역시도 17억까지 찍었다가 12억 선상으로 떨어지는 거래. 이 동탄은 아마도 이런 양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역시 산업단지가 호재일 때는 엄청난 호재지만 악재가 한번 터지면 영락없이 아파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고양시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는 광명시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4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9억에서 5억으로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가 낙폭이 꽤 큰 편이죠. 지금 인천과 경기권 이렇게 빠지는 추세를 보면 1차 하락 시기보다 더 낙폭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장인데 벌써 7억 가까이 빠지고 있으면 경기권 알짜 입지에서도 이런 낙폭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 역시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노원구도 이제 20평대에서 30평대로 하락 거래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위로 나오는 거래는 거의 없죠. 거의 6억대가 나오는 거래들이 눈에 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노원구의 변화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상급지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상급지가 이전에는 떨어지면 중급지, 하급지가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양상은 그냥 동시다발적이라는 얘기. 각계별로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것, 여지없죠. 상급지는 상급지대로 강남, 용산마저 꺾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4억이 뚝 하고 한 주 만에 떨어지는 곳도 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찬바람은 거세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 진행형이고 그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가장 큰 대외 변화의 요소들이 직격할 가능성이 커서 이례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되니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차분한 마음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최저점에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발 금융변화는 한국 부동산 시장과 함수관계, 그냥 변화의 폭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폭 배 이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부동산 시장은 급변 사태를 맞을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